예, 안녕하세요. 계획장군 인사드립니다. 제가 먼저 본 영상에서는 김영호 공관위원장 그 사퇴 문제를 놓고 좀 상당히 이제 흥분을 해서 막 목소리를 올렸는데 죄송합니다. 그러나 뭐 제 마음은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번에 그 공관위 사태는 골문 것이 아주 골문 것이 터졌다.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제가 이제 그 일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치에서 특히나 선거에서 오만과 교만이 가장 큰 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? 요즘 좀 미래통합당이 좀 배가 불렀다. 제가 그런 표현도 썼었는데요, 몇 번.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요즘 좀 돌아가는 시국이 뭐 코로나 19, 뭐 지금 문재인 정부의 그 연속된 실정, 뭐 이런 어떤 외부 분위기가 미래통합당에 유리하게 좀 돌아가니까 여기에 아주 오만과 교만이 하늘을 찌르다가 지금 우리가 이제 거저먹게 생겼다. 뭐 말뚝을 박아놔도 우리가 이긴다, 당선된다 이런 그 어떤 그 교만에 빠져서 아주 그 잘못된 공천을 한 결과가 오늘날 이 사태로 번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. 뭐 사천 막천 맞는 말이지요. 무슨 그 강남 병인가 그 김미균이라는 여자 이게 사천이고 막천이 아니면 뭐겠습니까? 그 어디서 듣보잡 알지도 못하는 애를 더더군다나 뭐 이렇게 나오는 뉴스에 의하면 뭐 민주당에도 찔러보고 한국당에도 찔러보고 뭐 지가 뭐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그 페이스북에 뭐 한 행위를 보니까 완전 그건 대깨문이더만요. 한 행위가 뭐 노란 리본부터 시작해서 세월호 그런 사람을 갖다가 꽂아놓고 이거 강남병 유권자들을 모독해도 유분수지. 그냥 김영호는 이런 거잖아요. 내가 공천했으니까 니들은 찍어. 뭐 이런 거 아랫사람 부리듯이.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강남병만의 문제겠습니까? 당장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홍준표 후보 이분이 낙천될 분이 이렇게 말이 되는 분입니까? 김태호 후보 마찬가지지요. 당에서 붙잡아야 될 인물들이죠. 오히려 그런 분들을 하고서 어디서 말도 안 되고 깜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그 권한을 이거는 오버한 거죠. 저 권한 밖까지 그러니까 월권이라 그러죠. 예, 갑자기 월권이란 말이 월권까지 해서 더더군다나 문제가 뭐냐면 이번에 그 외부 인사들 있잖아요. 말하자면 뭐 유승민계나 안철수계 이쪽으로는 뭐 합당 정신을 살려야 된다 뭐 이런 걸 운운하면서 그 외부 인사들한테는 공천을 막 남발해서 주고 막상 당내에서 개 개고생하고 죽도록 충성한 사람은 다 컷오프 시켜버렸단 말이에요. 이게 무슨 경우라는 거예요. 무슨 경우냐는 거죠. 그 합당 정신을 살리려도 어느 정도 비율, 퍼센테이지를 맞춰서 뭐 말이 당대당 통합이지 뭐 유승민 당하고 합친 게 그게 당대당 통합입니까? 흡수 통합이지요. 예, 그게 뭐 이쪽도 국회의원 50명, 뭐 이쪽이 한 60명, 그럼 당대당이 되지만은 110석이 넘는 당하고 그거 뭐 7명? 그게 말이 되는 소린가요? 그게 어떻게 당대당 통합인가? 그래서 그걸 뭘 합당 정신을 운운해 가면서 그쪽은 다 공천을 주고 막상 집토끼들은 다 바깥으로 내보내고 밖에서 나온 자식들한테 재산을 다 물려주는 그런 격이 아니겠습니까? 이러니 반발이 안 생길래요? 생기는 게 당연한 거지요. 그래서 이들이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게 이 외부 인사들이라는 게 이 영입 인사들, 영입도 아니죠. 이제 합쳐지면서 얘들이 진정한 보수가 아니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진정한 보수였으면 뭐 유승민 계고 안철수 계고 뭐 나갔다 왜 들어옵니까? 뭐 안철수계는 좀 다른 얘기지만은 그 유승민 계 뭐 애들 그러니까 이 애들은 이번에 그 한 번 더 4년 국회의원을 해먹기 위해서 고개 숙이고 들어와서 미래통합당 간판으로 이제 손쉽게 당선이 되면 또 좋은 지역으로만 공천이 됐어요. 그 저기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간들이 그래서 당선이 되면은 한 번 배신한 놈은 두 번 배신한다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계보가 형성이 돼요. 안철수계, 유승민계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들이 당 그
소위 말하는 당리당략 아니면 당론 여기에 따르느냐? 네버 에버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자기들의 입속을 챙기는 애들이지. 어떤 계보를 형성해서 아니 그러면서 수틀리면 우리 나간다? 또 4년 뒤에 다시 이런 식으로 와서 합치면 된다. 이제 이런 머리가 돌아가겠죠. 한 번 배신한 놈은 두 번 배신한다고 얘들을 완전히 믿을 수가 없어요. 일일이 말씀을 안 드려도 보수도 아닌 사람들을 막 경선도 없이 사천을 한 데가 뭐 김근식이 같은 데 있잖아요. 뭐 어디요? 저기 광 어디 광진인지 광나루인지 그거는 막 이게 말도 안 돼. 그 우파 아니거든요. 그건 누가 봐도 예 그런 사람을 막 그냥 막천을 해버린 거예요. 이거를 바로 지금 그래도 하늘이 시간을 주셨으니까 바로 잡아야 된다. 그래서 지금부터 황교안 대표가 할 일은 자기의 그 잘못을 시인하고 어찌됐든 공관위 그 관계자들을 다 불러 모은 게 자기 자신이잖아요. 그 사람들한테 결제 도장을 찍고 당신들이 공천을 관리해달라고. 그럼 그 잘못된 공관위를 뽑은 것은 황교안 대표도 잘못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이제부터라도 황교안 대표가 공천에 직접 참여해서 제가 볼 때는 뭐 이번 공천에서 뭐 100이면 100이 다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겠지요. 제대로 된 것도 있겠지요. 김용호도 사람인데. 그러면 제가 볼 땐 적어도 50% 정도는 50% 정도는 무난한 것 같고요. 50% 정도는 철저한 재심사를 통해서 제대로 된 공천을 그냥 그 김용호가 사천 막천을 한 지역에 대해서 재심사를 한 50% 정도는 꼭 해야 된다.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드리는 바입니다. 왜냐하면은 아무 연고도 없는 대로 막 보냈잖아요. 자기가 꽂고 싶은 사람을 꽂기 위해서 원래 거기서 그냥 지역을 닦고 3년 4년을 고생한 사람을 느닷없이 안산으로 가라 영등포로 가라 동대문으로 가라 가서도 뭐 거기 가서 경선을 해라. 아니 아무 지지 세력도 없는 데 가서 경선하면 뭐 되겠습니까? 아니 예를 들어서 남양주가 자기 지역구였던 사람을 안산으로 보내놓고 가서 경선을 하라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미천으로 경선을 하냐고요.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천 막천이 막 이루어졌는데 이런 것에 대해 이런 지역이 제가 볼 때 나온 50%에 한 육박할 것 같습니다. 이런 50%에 대해서는 황교안 대표가 지금이라도 또 서둘러서 뭐 비상대책 비대위를 세우든 새로운 공관위를 비대위와 함께 하든 해서 한 50% 정도는 재심사를 거쳐서 올바른 공천을 해야 된다. 그것이 미래통합당의 어떤 필승의 길이요. 어느 동네고 마찬가지잖아요. 뭐 느닷없는 사람이 날라왔으면은 자기하고 이렇게 다 인맥이 형성돼 있고 한 다 지역구가 있는데 그 강남병처럼 진짜 거기는 똑똑한 사람들 뭐 가진 사람들 사는 동네 아니겠어요.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이런 김미균인가 하는 그런 세균 덩어리를 보내서 이런 그 유권자에게 모욕을 주는 내가 찍으라 그러면 찍으라는 식으로 모욕을 줄 수 있느냐 이거죠. 당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짓이죠.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렇게 해서 근데 그런 지역이 강남병뿐만이 아니잖아요. 대표적으로 홍준표 후보가 출마하려고 했던 양산도 그렇고 양산을 해서도 주민들이 꽤 호응을 한 것 같은데 김태호 전 경남 도지사도 마찬가지고 그쪽에서 다들 인연이 있고 말하자면 인기로 따지면 누가 뒤따를 자가 없을 정도의 그런 호감도를 갖고 있는 이런 유능한 정치인들을 컷오프 시켰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. 그러니까 강남병 주민들만 유권자들만 모욕을 당한 게 아니고 양산 뭐 대구 저 김태호 출마하는 곳 합천 뭐 이런데 모두가 다 모욕당한 거예요. 미래통합당 공관위에 의해서. 이것을 다 바로 잡고 제가 볼 때는 50%는 빨리 바로 잡아서 제대로 된 공천을 하는 것만이 이번 선거에서 미래통합당이 승리하는 길이다.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.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시간도 없고 하니까 빨리빨리 서둘러야 되겠죠. 뭐 자기 선거하기도 황 대표가 바쁘겠지만 그래도 지금 대표라는 자리가 어딥니까? 그래서 경쟁자 가지치기를 하고 있다. 이런 오명도 싣고 이것이 황 대표에게 주어진 어떤 당원들의 그 마지막 당원들이 주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황 대표는 이런 지금까지 이렇게 잘못된 공관위를 만든 것에 대해서 사죄하는 심정으로 50% 정도의 그 잘못된 공천을
남은 시간에 바로 잡는 것이 선거 전에 황교안 대표가 꼭 해야 될 일이며, 그렇게 제대로 진영을 갖춘 상태에서 이제 요있다 하고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이제 뭐 정말 죽기 살기로 미래통합당 후보들이 전속은 안 되겠지만은 전라도 때문에 더 많은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.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.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요? 댓글로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 계백장군 방송 여기까지입니다. 그리고 오늘 또 처음 들어오신 분이시면은 의견에 동의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꽉꽉 눌러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번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모두 안녕히 계세요.